똥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토크 콘서트 합니다. 이번규 TV 토크 콘서트는 이제 처음인데요. 서초역에 있는 흰물결 아트센터 예술극장인데요. 서초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9월 23일 오후 3시에 인터파크 예매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파크 예매하시는 건 모르죠? 물어보세요. 간단해요. 셀럽들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분들 많이 그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사진도 찍으실 수 있고요. 그날 봬요. 근데 동아일보가 이상합니다. 최근에 또 여러 그 대가들한테 들었거든요. 옛날에 동아일보가 아니다. 우리가 보수 우파 신문하면 조중동을 꼽는데 이 동아일보 논조가 갈팡질팡 지멋대로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도 나온 칼럼이 송평인 칼럼, 동아일보의 대표적인 논설위원 중에 하나죠. 송평인 이 양반이 제목부터가 보세요. 김명수 대법원을 만든 건 파라리 윤석열 대통령이랍니다. 이건 무슨 제목부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동아일보가 맞나? 이거 한겨레 신문 아니야? 이게 착각할 정도로요. 또 부제목 보실까요? 김명수 대법원에서의 법원 요직 물갈이에는 윤석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엘리트 판사들이 무더기로 적폐로 몰린 사이에 우리법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치고 올라가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적폐 수사, 이걸 또 사법농단이라고 아주 딱 단정해서 찝네요, 송평인이. 그러면서 그게 영향을 미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한 10%, 20% 있다. 이건 또 그렇게 또 우길 수도 있습니다. 8할이라니 80%가 김명수 대법원 사법농단이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80%랍니다. 그리고 이 글의 또 내용에 한동훈 장관도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체제에서 그 수사한 거 사법농단. 그럼 한동훈 장관이 한 10% 책임이 있고, 그러면 90%가 윤석열과 한동훈의 작품이고, 김명수 책임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야? 문재인 책임은 없다는 거야? 이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 칼럼을 어떻게 동아일보에서 씁니까? 아니, 이 칼럼을 소개하기도 싫은데, 요즘에 동아일보 좀 이상하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러니까 보수의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중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중동 하면 보수를 대변하는 기관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목 딱 보면은 그 사람들이 동아일보 열심히 보려고 그러겠어요? 보수 신문인데 이런데 제목 딱 보면 김명수 대법원을 만든 건 파라리 윤이다. 보수에서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이런 체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거구나. 이렇게 딱 들을 거 아닙니까? 중도에서도. 좌파들도, 옳지! 좌파들은 박수 칠 거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동아일보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읽기도 싫지만 그래서 읽어봤어요. 뭐라고 주절되나? 그랬더니 그러니까 사법농단 수사, 그때 당시에 아주 사법농단 수사라고 딱 단정을 하네요. 그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맡았었는데, 이때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특수 1부에서 4부까지 총동원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 다음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그때 14명을 기소했잖아요. 그리고 66명은 비위가 있다고 이제 대법원에 통보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칼럼을 쓰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잘못돼서 이제 윤석열 책임이다 이런 얘기, 한동훈 책임도 있고. 그러면서 김명수는 아주 개혁 조치를 이뤄냈대요. 고등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한 거. 이게 문제가 많은 건데 이거를 송평인은 개혁 조치라고 하네. 이게 사다리를 없앤 거 아닙니까?
판사가 승진 제도가 있어야 이제 자기가 판결 같은 걸 조심스럽게 하고 법적인 상식에 맞게 하는데 승진 제도가 없으니까 요즘에 그런 판결들 있잖아요. 정진석이를 갖다가 징역 6개월을 때린다든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 그다음에 뭉개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송철호 사건 지금 몇 년을 뭉갰습니까? 안 하잖아. 뭉개잖아. 최강욱이 같은 것도 임기 다 채우잖아요. 이렇게 막 뭉개고 이런 게, 왜냐하면 승진을 제도가 고등부장판사의 승진 제도가 있으면은 이러면 뭉개면 승진이 안 되죠. 고가 평점에서 제도를 없애니까 판사 아니면 그냥 대법관이고, 그러니까 뭐 정권의 대법관은 정권이 임명하는 거니까 정권에만 딸랑딸랑, 문재인이만 딸랑딸랑 되는 거하고, 좌파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좌파한테만 딸랑대서 지금 정권에 탄압받더라도 다음 정권 때 이재명이 들어오면은 그땐 저 출세하려고 또 그냥 다 좌파 딸랑대고 말도 안 되는 판단 내리고. 승진 제도를 없어서 우리는 그거를 김명수의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는데, 송평이는 그걸 개혁 조치래요. 개혁 조치. 야, 이렇게 이런 일련의 개혁 조치들가 김명수가 했는데, 이 엘리트 판사들이 적폐로 몰리는 과정에서 뭐 이게 그러니까 다른 쪽,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인권법 국제법 연구회, 이 사람들이 유리하게 올라갔다. 이 엘리트들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그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윤석열과 한동훈 두 사람이다. 법원 물갈이를 한 거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 만든 건 80%가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참. 그러면서 여기서는 김명수를 개혁의 뭐 심벌처럼 하고, 윤석열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모내요. 그리고 사법농단 공소장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한편의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걸고 넘어지니까. 그런데 그것도 반대로 또 해석을 하네. 야, 이런 사람이 송평인. 그래서 제가 고영이 좀 이따 하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습니까? 죄도 안 지었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송평이는 뭐라고 하냐면, 양승태는 수치를 당했지만 엘리트 판사들의 귀족적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은 또 분명하대요. 그러니까 양승태가 잘 수치당했다 이거예요. 양승태가 수치당함으로 인해서 엘리트 판사들의 귀족적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꼭 좌파들의 심리 아닙니까? 좌파들의 심리를 이렇게 우파라고 하는 동아일보에서 칼럼으로 논설위원이 쓰는 이 말이 되나 이거?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리고 제가 동아일보에 근무했던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힙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물어봤어요. 야, 동아일보 요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가 아사리판이래요. 이제 갈팡질팡이고, 왜 그러냐면 오너십이 없대네.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논조라든가 이게 일관성 있게 가잖아요. 그 이제 뭐 사장이라든가 뭐 방씨 일가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서 임명하는 사장, 그다음에 보도본부장, 신문으로 말하면 편집국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논조가 있대요. 그런데 동아일보는 그 논조가 지 꼴리는 대로 쓴다는 거네. 그래서 이낙연도 한참에 더럽게 빨았잖아요. 동아일보에서. 왜냐면 이낙연이 동아일보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우파라고 할 수도 없는 칼럼들이 막 나오고 논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좌파의 논조가. 그 김성수 창립자죠, 동아일보. 거기 손자가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리더십이 없대네. 그러니까 확 그립을 잡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뼈가 굵은 뭐 논설위원 되면 평기자서부터 뭐 20-30년 그 동아일보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뭐 지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니까 한마디로 골 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송평인 이자는 내가 이 자라고 합니다. 뭐 불만 있으면 연락해라. 송평인 논설위원은 독특하다네. 우신고 출신이고. 그런데 고향이 안 나와요. 이거 제가 이상해. 자, 송평인에 대해서 네이버에 프로필을 치니까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파리 특파원, 그 다음에 논설위원만 나오고 아무런 경력이 안 나와. 이건 이제 아마 이제 요청을 한 모양인데, 보통 이 정도 유명한 사람이면 프로필에 고향도 나오고요. 다 나오거든요. 근데 안 나와. 출신지가 안 나와요. 그리고 뭐 중요 논설위원까지 되려면 얼마나 많은 경력이 있습니까? 안 나오고 딱 3줄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 보통 지식백과, 위키 뭐 백과 이런 데는 또 나오잖아요. 뭐 두산백과, 인물백과 이런 데서 또 이게 나오는데 그것도 없어요.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송평인 하니까 지가 썼던 기사들 이건 뉴스나 나오고 사진 이미지나 나오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이게 베일에 쌓인 거예요. 뭐 다른 논설위원 이런 사람 치면 다 나와요. 그럼 출신이 혹시 호남한인가 이런 또 그냥 제 생각입니다. 고향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동아일보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조중동이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동아일보를 빼야 된다 이런 소리도 나와요. 조중까지만. 그래도 동아일보가 옛날에 광고 안 내고 백지로다가 탁 광고 백지로 내고 그랬던 동아일보고 또 송기정 선수 올림픽에서 일제시대 때 금메달 딸 때는 그 일장기도 딱 말살하고 이런 결기 있는 동아일보가 어떻게 뭡니까 이거 국가관이나 철학이나 기본 논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도 조중동이라고 불리지 말고 이제 조중동 통째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보수 흉내라도 낸다고 우리가 조중동이라고 그러는데 통짜 빼야 되겠네. 그럼 조중까지만. 중앙일보는 그것도 조선에서 또 이상하게 해서 그럼 우리 다 빼야 돼? 응? 자유일보만 읽어야지 뭐. 그러면 언론들이 이렇게 비겁하면 안 돼요. 뭡니까 이게. 리더십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너무 헷갈려 두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 신문이 이렇게 망조가 되는 모양인데 뭐 한겨레입니까? 참. 이게 동아일보 선배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하긴 이낙연도 뭐 선배고 다 거기에 또 좌파들도 출신 많으니까. 하여간 우리나라 신문은 뭐 믿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신문이 없어. 그나마 조중동으로 그나마 했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